좀 약간 식상한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설명회다 보니까 왜 클라우드를 쓰는지, 사실은 뭐 클라우드 처음에 이제 개념에 대해서 도입을 할 때 많이 하던 얘기인데, 지금은 클라우드가 굉장히 일반화됐기 때문에 뭐 제가 사실은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IT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시장에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어떤 단말의 발전과 그리고 네트워크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박스 형태로 서비스를 하던 그런 물리 기반의 서버로는 더 이상 이 그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어떤 큰 자원의 플랫폼을 갖추어 놓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들어와서 그만큼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을 내는 이제 그런 개념의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내가 필요한 인프라를 구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파트처럼 이렇게 대규모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자동화라는 어떤 개념이, 인프라를 내가 자동화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를 움직이는 그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유일의 그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당초 시작할 때는 그 천안에 있는 센트럴 존 하나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가입자가 이제 많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센트럴 존도 이제 멀티 존으로 그 분산해서 수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HA를 위한 김해 데이터 센터에 HA 존을 만들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일본으로 직결 그 후쿠오카 쪽으로 직접 이제 해저 원케이블을 연결한 재팬 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VM수는 올해 1월달 기준으로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 2만 VM이 넘는 VM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업 고객 수도 한 5천여 고객이 됩니다. 우측에 간단하게 저희 고객들의 프로파일이 담겨 있는데요. 한 30% 정도가 게임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고객들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마 뭐 카카오톡에서 계속 그 게임 추천하는 요새 이제 거의 스팸성이 많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거의 한 일주일에 10개 정도의 게임이 카톡에서 신규로 게임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계속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고객들이 서비스를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 30% 정도가 30% 정도의 카톡에서 출시되는 게임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게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이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게임 분야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좀 모아본 저희 그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게임들의 아이콘입니다. 그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고요. 대기업이라든지 미디어 언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공공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커머스 분야에서도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좀 폭넓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지금까지 이제 그 뭐 저희 그 뭐 자화자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내에서 가장 그래도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유저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 인프라를 고를 때 가장 표면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가성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 인사 말씀에서 저희 성우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격 대비 더 좋은 품질을 항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경쟁사보다는 어느 정도 좀 낮은 요금, 그리고 항상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하고자 지속적으로 이제 경쟁사의 어떤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제가 이제 그 경쟁사는 그 어느 회사라는 거를 알아볼 수 없게 하려고 이렇게 아스테리크 처리를 했는데요. 그 요금 수준이 저희가 1이라고 봤을 때 어떤 CPU 메모리라든지 디스크 IOPS 성능을 봤을 때 저희가 항상 그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성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가격이 얼마냐, 퍼포먼스가 얼마큼이냐는 게 한번 이렇게 출력이 돼가지고 인쇄물로 나가는 순간 그건 올드 데이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날도 저희가 이제 경쟁사가 얼마 전에 서비스 요금을 많이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한 최대 15%까지 5월 1일 날 서비스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 있고요. 아마 계속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마다 계속 서비스에 제공하는 어떤 무료 스펙이라든지 요금 퍼포먼스는 오히려 올라가면서 그런 경제성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이 될 거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서비스 라인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저희 같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가 인프라를 구성을 해놓고 고객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뭐 나스라든지 그런 뭐 아니면 보안 상품 같은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골라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서비스 라인업이 다 갖춰져 있지 않다라면은 내가 특정 부분에 어떤 인프라를 골라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면은 아무리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능이 좋고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그 내가 필요한 서비스 자체를 구성을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아마존보다 더 많은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동안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자동화된 플랫폼으로 갖춰서 쓸 수 있을 만큼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품 라인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SSD라든지 뭐 NAS라든지 그리고 일레스틱한 로드 밸런서 같은 상품들은 사실 저희가 최초의 상품을 출시했을 때는 갖추고 있지 않았던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객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서비스로 갖추고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고객 측면에서 좀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갖추어진 서비스가 아닐까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KT가 클라우드 사업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선 네트워크 사업자라는 좀 인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국내라든지 아니면 국제 유선 네트워크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부분보다는 트래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는 완전 무과금이고요.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1TB, VM당 1TB, 그리고 16기가 이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2TB를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뭐 다른 경쟁사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한 50GB 정도의 무상 트래픽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고객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까 저희가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고객사 인터뷰에서 에이콩이라는 게임 고객사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고객사가 최초에는 아마존 재팬에서 게임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게임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유저가 좀 빠져들면서 매출이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월 매출이 한 2억 정도로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됐을 때 제가 아마존, 에이콩 대표분께 듣기로는 아마존 재팬에 납부하는 월 요금이 한 월 1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게임 매출의 인프라 비용이 1억이면 그 서비스는 바로 접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제가 스펙을 대충 한번 훑어보니까 저희 쪽으로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비용 절감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했었고요. 여기 있는 이 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에이콩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일본의 A사라는 데는 이제 일본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GMO 클라우드라는 사업자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마존 재팬,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로 요금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요금으로 이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걸 요구를 했을 때 처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제 아니면은 이 게임 자체는 접겠다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거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인터뷰에도 있었지만 한 6시간 정도의 점검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서비스를 옮기고 이전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픈을 했을 때
고객분들, 그러니까 게임 유저들의 반응은 훨씬 더 이렇게 서버의 반응성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그 게임 서버 업그레이드 했냐라는 의견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 절감도 하고 서비스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추이를 저희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서비스를 오픈했던 2011년도 한 이 정도 시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부분 간단한 웹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 앱들 그리고 게임에서도 좀 캐주얼 게임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모바일 서비스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해지고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서 TCG 게임이나 SNG 게임 같은 서버를 뭐 100대, 200대, 300대 뭐 그 정도까지도 운영을 하는 규모로다가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됐고요. 뭐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뭐 대용량의 미디어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서는 한 최대 20기가까지 트래픽을 연계한 뭐 그런 서비스가 2012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4년도 요새 이제 최근에는 어떤 좀 굉장히 그 하이엔드급의 고사양의 스펙을 요구하는 어떤 실시간성의 서비스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액션 RPG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ERP 시스템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기존의 IDC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대규모의 어떤 레거시 인프라가 결국에는 클라우드하고 같이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대규모의 레거시 인프라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혹은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일반적으로 드는 두 가지 컨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추측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고객사들 컨설팅을 하면서 또 많이 들은 얘기들입니다. 한 가지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냥 노멀한 성능을 제공을 하는데 과연 내가 필요로 한 굉장히 그 하이 스펙의 어떤 그 되게 CPU라든지 메모리를 인텐시브하게 쓰는 이런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로 커버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어떤 좀 기술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컨선이 많습니다. 내가 IDC에서 서버를 100대, 200대, 뭐 몇백 대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클라우드로다가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들은 다 매몰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바로 효율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두 가지 좀 질문에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미 이런 구성들을 많이 했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클라우드에서 갖추고 있지 않은 어떤 고성능의 컴퓨팅이라든지 별도의 어떤 스펙의 서비스가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베어메탈 장비라고 하는 물리 인프라로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앞단에 어떤 이제 대규모의 트래픽을 받아주는 프론트단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대규모의 IDC의 이제 서버들을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전용 회선으로다가 내부 연동을 태우면서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규모의 레거시를 언젠가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냥 IDC가 클라우드로 다 오는 게 아니고 IDC와 클라우드를 같이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이미 그런 구성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장표부터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지에 대한 좀 시뮬레이션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발표한 다음 시간에는 저희 그 박상현 매니저께서 저희 쪽에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 박상현 매니저께서 실제로 이제 콘솔을 동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실제로 서버를 생성을 하고 실제 서비스를 올리는 부분들을 시연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그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 비슷하지만 저희 서비스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포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에 가입하시듯이 가입을 하고 청약 정보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 콘솔을 제공을 받게 되는데요. 이 콘솔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의 모든 생성과 뭐 삭제, 뭐 중지라든지 아니면 스펙 변경 같은 작업들을 모두 다 이제 자동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포털에 어떤 A라는 계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계정당 네트워크가 이제 별도로 할당이 되고요. 여기 있는 버추얼 라우터라는 것들은
한 계정당 이렇게 쌍으로 제공이 되는 네트워크 시스템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이제 실제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쓰는 클라우드 서버는 이제 VM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버추얼 라우터는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는데 스펙이 최대 2기가 bps, 100만 세션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VM은 고객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원코어짜리 1기가 메모리부터 16코어짜리 124기가 메모리까지 스펙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은 표준, 그리고 하이 메모리, 그리고 SSD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버추얼 라우터가 L2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버추얼 라우터가 공인 IP를 갖고 각각의 사설 IP를 갖는 VM에 포트 포워딩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VM을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올려서 이용을 하고 있다가 실제 이제 고객들이 많이 트래픽이 들어와서 서버를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그 IDC의 서버를 가져다가 이제 거기 이제 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뭐 배치 작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리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네트워크 드라이브 설치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확장을 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운영 중인 VM에 머신 이미지를 찍어서 이 머신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다음 서버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생성하는 것들은 콘솔에서 갖고 있는 머신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이제 스펙을 정해가지고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클릭을 하면서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API를 통해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10개, 수십 개의 서버들을 한꺼번에 디플로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VM들의 트래픽을 적절히 배분을 시켜주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내가 필요하는 서버의 어떤 숫자들을 바로바로 늘릴 수가 있고요. 역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역으로 필요 없는 자원들은 바로바로 또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상황에 따라서 클라우드에 대한 스케일링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엔지니어라든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경영적인 관점 입장에서 보면은 실 트래픽에 맞춰서 내가 인프라를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요금에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인프라를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쪽에 어떤 시즈널한 이벤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판도라 TV에서 운영을 했던 뭐 생스포츠라는 프로야구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는 굳이 서버를 놀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지워놨다가,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 게임은 월요일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야구 게임은 보통 저녁 6시부터 뭐 밤 한 10시 정도까지 게임을 하죠. 그래서 굳이 이제 그 서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는 서버를 다 내려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권 정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장이 이렇게 오픈하는 시간부터 폐장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굳이 야간에는 서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바로 삭제를 해가지고 비용을 24시간 유지하는 것 대비 한 3분의 1 정도의 요금으로 커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인데요. VM의 스펙을 내가 이제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비스를 오픈할 때, 이 서비스를 준비할 때 CPU하고 메모리 스펙은 어느 정도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서비스를 오픈을 합니다. 근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떤 기획이라든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CPU 메모리 스펙을 정해가지고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CPU는 괜찮은데 메모리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혼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원이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VM들을 중지를 시키고요. 그리고 그 중지한 VM에 상품을 다시 변경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4코어 8기가짜리로 처음에 이제 서버를 만들었다가 메모리가 많이 남기 때문에 중지해 놓고 4코어 4기가짜리로 다시 스펙을 변경한 다음에 다시 재구동을 시키면 바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뭐 메모리 카드를 갖다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 없이 바로 이제 변경된 스펙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도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다 내리고 할 필요도 없고요. LB에서 내가 쓰지 않는 서버들을 잠깐 룰에서 제외를 시켰다가 VM 내 스펙을 바꾸고 다시 이렇게 포함을 시키게 되면 실제로 서비스에 전혀 중단 없이도 이렇게 인프라의 스펙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장표는 좀 대용량 서비스의 구성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그 고객사 중에 이따가 그 G세션에서 발표를 한 어떤 액토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투스라든지 많은 뭐 게임사들이 처음에는 이제 작은 규모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서비스까지 저희 클라우드 환경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M들을 앞단에 트래픽을 처리하는 뭐 게임 서버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을 앞단에 배치를 시키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몰리기 때문에 DB 서버 같은 경우에는 IOPS가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는 SSD 인스턴스로 서버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제 맨캐시 같은 그 컴포넌트를 갖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DB 서버는 IOPS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SSD 타입으로다가 서버를 갖추어 놓고요. 맨캐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메모리를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쓰기 때문에 메모리 스펙이 높은 하이 메모리 인스턴스로 이런 식으로 서비스의 구성을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 맞게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볼륨으로 구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NAS 볼륨을 이용을 해가지고 로그가 쌓이는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NAS에다가 쌓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N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볼륨당 최대 10테라까지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큰 규모의 뭐 게임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이제 많은 구성에 대한 레퍼런스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규모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계정마다 이 버추얼 라우터라는 그 시스템 자원을 저희가 할당을 해드리는데요. 버추얼 라우터가 최대 2GBps까지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2GBps면 사실 굉장히 큰 자원이죠. 그리고 보통 1기가를 뭐 IDC에서 이렇게 할당 받으려면은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굉장히 큰 자원이긴 하지만 서비스가 이제 계속 커지다 보면은 그 2GBps 정도의 네트워크도 언젠가는 부족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들을 이렇게 B 계정, C 계정 이런 식으로 멀티 계정으로 연동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각각의 계정이 독립적인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B 계정, C 계정을 A 계정하고 같은 서비스를 한다는 거를 저희 서비스 포털상에서 멀티 계정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계정마다 버추얼 라우터가 할당이 되고요. 그리고 멀티 계정의 그 관계에 있게 되면은 A 계정에서 돌고 있는 VM을 통해서 머신 이미지로 B 계정, C 계정에 바로바로 리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서비스 서버들을 갖다 구성을 하고 DB 쪽에 이제 뒤에 백엔드하고 같이 연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 그 클라우드 인터널 패스라는 그 내부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그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단에 이렇게 백엔드 시스템들하고 앞단에 이제 서비스 서버들하고 내부 네트워크를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멀티 계정 관계가 성립이 되면 A 계정의 로드 밸런서에서 B 계정, C 계정의 네트워크를 같이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뭐 최대 뭐 수십 기가 bps 이상의 트래픽을 받아줄 수 있는 서비스를 굉장히 손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용 사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프로야구 실시간 중계 어플 같은 경우에 매일 한 10G 정도의 트래픽을 저희 서비스에서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2012년도에 그 안모 후보라고 그 대선 발표를 갑자기 그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 9월경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쪽에 전날 한 수십 기가 bps 정도의 트래픽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불과 한 반나절 정도의 시간 동안 API를 통해 가지고 이런 구성들을 다 진행을 했고요. 한 30개 정도의 계정을 엮어가지고 실 트래픽을 18기가가 넘는 트래픽을 바로 다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인터뷰 대선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 2시간 정도의 굉장히 작은 이벤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그런 굉장히 저렴한 요금으로 거의 이제 좀 그 국가적인 이벤트를 한번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데 좀 뒤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좋은 클라우드의 활용 사례인데 저희가 좀 외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뒷시간에 저희 고객사 사례로 발표를 해주실 액토즈 소프트가 있는데요. 액토즈 소프트에서 2012년 말이죠. 출시를 해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 TCG 게임의 열풍으로 몰아넣은 밀려나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이 한 계정에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가 실제 트래픽이 계속 올라가면서 한 1.9기가 bps까지 찬 상태가 됐었어요. 그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멀티 계정 서비스라는 게 없었는데, 그래서 멀티 계정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뒷단에 이제 CIP 연동하고 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그때 구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용량의 서비스가 들어올 때는 보통 멀티 계정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계정을 많이 추가를 한다라고 해서 비용이 차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대의 게임 서버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심지어는 2대씩 5개의 계정에다가 분산 배치를 해도 요금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가질 수 있는 밸류가 훨씬 더 커지죠. 5개의 계정을 연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확보한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최대 10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가 이쪽의 네트워크에 어떤 이슈 때문에 장애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 계정에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나머지 계정에 5분의 4 정도의 인터페이스에서 트래픽을 해주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손쉽게 다중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션 크리티컬하거나 아니면 규모가 좀 있는 서비스들은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멀티 계정으로 구성하는 걸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구성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게임이 또 계속 액토즈 소프트 얘기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한데요. 한 달 정도 전에 출시한 그것도 굉장히 뜨거운 게임입니다. 세가에서 개발을 했고 액토즈에서 출시를 한 체인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 저희 쪽에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앞단에 이제 모든 인프라들은 일반적인 게임 서버라든지 모든 인프라들은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구성을 해놓고 그쪽 개발사에서 요구를 했던 퓨전 IO를 꼭 DB 서버로 써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퓨전 IO는 가상화해서 지원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베어메탈로 구성을 해가지고 CIP를 통해가지고 같이 연동을 한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이미 그 전부터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이를테면은 저희 고객사 중에 리파인이라고 부동산 쪽 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이쪽은 IDC에 있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이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쪽 DB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RAC를 구성을 돼 있고요. 오라클 RA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상화 환경에서는 기술적인 서티를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베어메탈을 통해 가지고 물리 장비를 통해서 오라클 RAC를 DB 쪽에 구성을 하고요. 앞단에 이제 서비스 서버들은 다들 이제 클라우드를 연동을 하는 그런 구조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물리 장비는 저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고요. 아무래도 원격에 있다 보니까 원격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뭐라고 하죠? 죄송한데 KVM을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다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사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컴투스라는 이제 모바일 쪽에 전문 게임사가 있습니다. 근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수십 개의 게임을 이미 오픈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컴투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IDC에 굉장히 많은 레거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IDC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IDC에 굉장히 많은 물리 서버에서도 이미 게임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또 굉장히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때는 저희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출시했던 IDC에서 이제 출시했던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이 굉장히 이제 카톡에서도 인기 1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게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DC에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자원이 다 고갈이 되고, 그리고 서버도 이제 다 고갈이 됐던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은 계속 눌리고 가입자들은 이제 계속 서비스를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IDC에 있는 서버들을 클라우드하고 같이 섞어서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런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IDC에서 돌고 있는 서버를 MPLS VPN이라는 전용 회선을 통해서 저희
센트럴 A존, B존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들하고 죄송합니다. 네, 다 잠 깨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를 백단에 있는 DB 서버 같은 경우에는 IDC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이거 저기 이점이죠. 이거 끄고 무선 마이크로 거기서 그런가요? 그 하나의 서비스를 이제 앞단에 좀 이렇게 일레스틱하게 그 서버를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클라우드 서버로 구성을 하고요. 뒷단에 있는 또 이제 레거시 인프라에 이미 갖고 있는 부분은 IDC 영역에서 이렇게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IDC까지의 레이턴시를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한 4ms 정도 내외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단일 서비스를 구성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네트워크 품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부 네트워크는 클라우드의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고요. 내부의 연동을 이렇게 CIP를 통해 가지고 MPLS VPN으로 하는 그런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IDC에 내가 충분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더라도 굉장히 좀 플럭슈에이션이 많은 서비스들은 클라우드를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올해는 정말 저도 이제 좀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수건 사업인데 아마 그 해외의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국내에 굉장히 어떤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을 올해 적극적으로 할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많이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내에 그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고 많은 고객 기반을 갖고 있지만 저희 고객사분들이 지금은 모든 서비스를 다 이제 글로벌리 서비스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북미 노드하고 유럽 노드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의 노드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서비스를 할 때도 불편함 없이 어떤 특히 이제 뭐 언어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지원에 대한 이슈 같은 거 없이 KT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이런 식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다른 행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고객사에 제가 한 해 세미나 가서도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뭐 저희 클라우드뿐만이 아니고 어느 클라우드를 쓰시더라도 아마 좀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처음에 내가 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클라우드는 내가 금방금방 늘릴 수 있으니까 트래픽이 차면은 바로바로 증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컨설팅을 했었고요.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내가 어떤 게임을 출시를 했다 그랬는데 정말 클릭 몇 번으로다가 서버를 늘릴 새도 없이 엄청난 고객들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밀리언아서라는 게임을 처음에는 10대도 안 되는 서버로다 출시를 했다가 나중에는 거의 한 300대 정도까지 늘렸거든요. 그쪽에 SE가 매일 뭐 20대, 30대, 40대씩을 매일 늘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굉장히 대응의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는 방법론이 차라리 처음 서비스를 오픈하는 시점에 인프라를 굉장히 좀 큰 스펙으로다가 구성을 해서 출시를 하고 실제 발생하는 트래픽을 봐서 서버를 최적화시켜 나가라, 이렇게 줄여 나가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버를 시간제 요금까지도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굉장히 오버스펙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요금이 뭐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통해서 뭐 마케팅도 하시고 출시하는 서비스니까 인프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많이 충분하게 여유 있는 스펙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오픈했다가 실 트래픽을 보고서 이렇게 최적화 시켜 나가는 걸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트워크 IO라든지 뭐 LB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마다 굉장히 좀 특성이 다릅니다. 뭐 이를테면 저희가 L2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S3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뒷단의 서버 부분 그러니까 DB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사양으로 갖춰 놓지만 앞단에 이제 트래픽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은 스케일 업다운보다는 아무래도 스케일 인아웃이라면 이제 대수를 뭐 10대 운영하던 거를 20대
그러다가 이제 다시 5대 뭐 이런 식으로 대수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운영하는 거를 더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실제 출시할 때 인프라를 고려할 때는 굉장히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도 게임 개발 다 해놓고 다 소싱 해놓고 그 다음에 출시하기 한 2주 전, 3주 전에 서버를 뭘 쓰지? 라는 뭐 그런 식의 패턴을 제가 많이 접해왔는데요. 뭐 심지어는 뭐 게임 서버 한 90몇 대를 출시 전날 세팅을 하겠다는 고객사를 제가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세팅을 해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 서버 환경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안 됐을 때 나중에 큰 장애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인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부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좀 충분히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단에 그 1, 2, 3, 4번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당신의 그 클라우드 파트너하고 계속 파리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의 그 클라우드 사업자와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0 기업 고객이 있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안 갖고 있는 레퍼런스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저 사이드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런 환경은 저희가 알진 못하지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수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좀 특이한 구성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 서비스를 어떤 구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부터 해서 컨설팅과 모든 기술 지원을 해드립니다.